여러분, 오늘은 아주 먼 옛날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 합니다. 불 지핀 아궁이 앞에 앉아 이야기 하나 나누듯 그렇게 편안히 들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에도 아득히 먼 옛날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직 나라라는 게 오늘날처럼 크고 단단하게 서 있지 않았어요. 산 하나 넘으면 다른 사람들이 살고 강 하나 건너면 또 다른 말을 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모두 자기들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를 이끄는 사람은 누구인지, 그런 이야기들 말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있습니다. 왜 어떤 이야기는 1000년이 넘도록 전해지는데, 어떤 이야기는 희미하게만 남았을까요? 옛날에도 분명 수많은 마을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을 텐데, 우리가 지금 아는 이야기는 그중 아주 일부에 불과합니다. 마치 큰 숲 속에서 몇 그루 나무만 빛을 받고 나머지는 그늘에 가려진 것처럼요. 이건 누가 일부러 감춘 게 아닙니다. 이야기라는 게 원래 그래요.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듣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또 그걸 다시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남는 법입니다. 어느 한 고리가 끊어지면 그 이야기는 바람에 흩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듣는 이야기들은 사실은 살아남은 이야기들입니다. 어떻게든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누군가 글로 적어두었기에 1000년이 지나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살아남은 이야기들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옛날에 이 땅에 사람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동굴에 살고 나무 열매를 따먹고 짐승을 잡아먹으며 지냈겠지요. 그러다 점점 마을을 이루고 농사를 짓고 서로 말을 나누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궁금했을 겁니다. 우리는 어디서 온 걸까? 누가 우리를 이곳에 두었을까? 그래서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를 만든 존재, 우리를 이끄는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요. 어떤 곳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첫 임금은 하늘에서 내려왔다. 또 어떤 곳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첫 임금은 아래서 태어났다. 재미있지 않습니까? 서로 다른 곳에 사는 사람들이 서로 만난 적도 없는데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 아래서 태어난 아이. 이런 이야기들은 이 땅 곳곳에 퍼져 있었습니다. 북쪽에도 남쪽에도 동쪽에도 서쪽에도. 그건 아마도 사람들이 모두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를 이끄는 사람은 보통 사람과는 다르다. 하늘이 내려준 사람이다. 그러니 우리는 그를 따라야 한다. 이런 생각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그 이야기들을 하나씩 꺼내 볼까요? 먼저 가장 오래되었다고 전해지는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몇천 년 전쯤으로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하늘을 다스리는 임금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자주 아래 세상을 내려다보았대요. 저 아래 사람들이 사는 곳, 산과 강이 있고 나무와 풀이 자라는 곳. 그 아들은 생각했습니다. 저곳에 내려가서 살고 싶다. 저곳 사람들을 다스리고 싶다. 아버지인 하늘 임금은 아들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래 세상을 내려다보니 과연 사람들이 살만한 곳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했습니다. 좋다. 내려가거라. 그곳 사람들을 잘 이끌어라. 그리고 아들에게 신하셋을 딸려주고 쓸만한 물건들을 잔뜩 주워 보냈습니다. 하늘 임금의 아들은 큰 나무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이를 보고 놀랐습니다. 저분은 누구신가?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사람들은 그를 임금으로 받들었습니다. 그가 바로 우리가 아는 단군입니다. 단군은 그곳에 나라를 세웠습니다. 사람들에게 농사 짓는 법을 가르치고 법을 만들어 다스렸다고 합니다.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 나라는 이어졌다고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단군이 내려왔을 때 그곳엔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들에겐 그들만의 이야기가 없었을까요? 단군이 다스린 곳이 전부였을까요? 아니면 그 옆에도 저 너머에도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단군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마도 그 이야기를 전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 시절에도 분명 수많은 마을이 있었을 텐데 왜 우리는 이 한 가지 이야기만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시간이 흘러 이 땅에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었습니다. 북쪽에는 큰 무리가 생기고 남쪽에도 여러 무리가 생겼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남쪽 땅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바다가 가까운 곳, 산이 둘러싸인 곳, 강이 흐르는 곳, 그런 곳곳에 사람들이 모여 살았어요. 어느 날 한 마을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게 무슨 소리지? 북쪽 산 위에서 누가 부르는 것 같은 소리. 사람들이 그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산 위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다만 이상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무언가가 내려왔습니다. 보라색 줄에 매달린 붉은 보자기. 사람들이 그 보자기를 열어보니 그 안에 황금빛 알 6개가 들어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늘에서 내려온 게 틀림없다. 마을의 어른들이 모여 의논했습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 하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내려주신 게 분명하다. 그들은 그 알들을 정성껏 모셨습니다. 깨끗한 곳에 두고 날마다 보살폈지요. 그렇게 열흘하고도 이틀이 지났을 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알이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의 알에서 6명의 사내아이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보통 아이들과 달랐어요. 태어나자마자 얼굴이 단정하고 눈빛이 또렷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아이들을 극진히 키웠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아이들이 열흘 만에 어른만큼 자라버렸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태어난 아이가 나중에 수로라는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 6아이를 각각 다른 곳에 임금으로 삼았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의 마을이 생긴 겁니다. 그중 수로가 다스리는 곳이 가장 컸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자기들이 사는 곳을 가야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왜 하필 6개였을까요?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왜 6이었을까요? 어쩌면 그건 그 지역에 원래 6개의 큰 마을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서로 다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어느 날 함께 모여 하나가 되기로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려면 각자의 마을에 임금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만든 겁니다. 우리의 임금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알에서 태어났다. 그러니 우리는 모두 형제다. 이렇게 하면 서로 싸우지 않고 함께 살 수 있으니까요. 물론 이건 제 생각일 뿐입니다. 진짜 하늘에서 알이 내려왔는지 아니면 사람들이 만든 이야기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분명한 건 그 시절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있었기에 6마을이 하나로 뭉칠 수 있었다는 것. 수로는 가야를 다스리며 나라를 키워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따랐고 나라는 점점 살기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수로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아직 짝이 없었던 거예요. 임금이 되었으니 이제 함께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신하들도 그 문제를 걱정했지요. 임금님, 이제 짝을 맞이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수로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하 하나가 급히 달려와 말했습니다. 임금님, 바다 쪽에서 이상한 배가 하나 오고 있습니다. 배라니? 예, 큰 배인데 깃발을 달고 천천히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수로가 신하들과 함께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과연 바다 저 멀리서 배 한 척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배가 해변에 닿았습니다. 배에서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옷차림이 이곳 사람들과 달랐어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나이는 젊었지만 자세가 당당했습니다. 수로가 물었습니다. 그대는 누구이며 어디서 왔소?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유타국의 공주입니다. 이름은 허황옥이라 합니다. 아유타국이라면 그게 어디요? 서쪽 바다 건너 아주 먼 곳입니다. 그런 먼 곳에서 왜 이곳까지 왔소? 여인은 잠시 하늘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어느 날 밤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하늘의 신이 말했습니다. 동쪽 바다 건너에 가야라는 나라가 있다. 그곳에 임금이 있는데 하늘이 내린 사람이니 훌륭한 분이다. 그곳으로 가서 그분의 짝이 되어라. 그래서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이렇게 배를 타고 왔습니다. 수로는 그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사실 수로도 비슷한 꿈을 꾸었기 때문입니다. 그대가 올 것이라는 걸 나도 알고 있었소. 이렇게 해서 수로와 허황옥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아니, 그렇게 먼 나라에서 어떻게 배를 타고 왔단 말인가? 그것도 여자 혼자서? 맞습니다. 이상합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렇게 이상한 일만도 아닙니다. 그 시절에도 사람들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넜습니다. 물건을 사고 팔기 위해서 또는 새로운 땅을 찾아서. 아유타국이 정확히 어디인지는 지금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도 쪽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동남아 어딘가라고 합니다. 정확한 위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 시절에 이미 바다를 건너는 교류가 있었다는 겁니다. 가야는 바다와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배를 만들고 물건을 싣고 먼 곳과 장사를 했습니다. 그러니 다른 땅에서 온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지요.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먼 나라에서 온 게 아니라 그냥 바다 건너 가까운 곳에서 왔는데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점점 더 멀어진 건 아닐까요? 사람들은 이야기를 할 때 좀 더 신비롭게 만들고 싶어 하니까요. 바다 건너 마을에서 왔다보다는 아주 먼 나라에서 왔다가 더 그럴듯하게 들리니까요. 어쨌든 허황옥은 수로의 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들이 자라서 나중에 가야를 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또 하나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허황옥이 배를 타고 올 때 배가 너무 흔들렸다고 합니다. 바람이 세게 불고 파도가 높았던 거지요. 그래서 허황옥이 가지고 온 물건 중에 무거운 돌이 있었다고 합니다. 배를 안정시키려고 실은 거지요. 그 돌을 나중에 절을 지을 때 쓰기도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배에 돌을 싣는다는 건 그만큼 배가 컸다는 뜻입니다. 또 먼 바다를 건널 정도의 기술이 있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이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시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할 수 있었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옛날 사람들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배도 제대로 못 만들었을 거야. 옛날에는 다른 나라랑 교류 같은 것도 없었을 거야.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우리만큼 똑똑했고, 우리만큼 많은 것을 할 수 있었어요. 다만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서 우리가 그걸 잊어버린 것뿐입니다. 자, 이제 시선을 조금 옆으로 돌려볼까요? 가야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또 다른 나라가 있었습니다. 신라라는 나라입니다. 신라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신라의 시작 이야기도 가야처럼 신비롭습니다. 아주 오래전 6마을의 어른들이 산 위에 모였습니다. 우리도 이제 함께 힘을 합쳐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소. 하지만 누가 우리를 이끌 것인가? 그때 어디선가 말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게 무슨 소리요? 사람들이 소리나는 쪽으로 갔습니다. 숲속에 하얀 말 한 마리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뭔가를 지키듯이. 사람들이 가까이 가보니 말이 큰 알 하나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말은 사람들을 보더니 울음소리를 한 번 내고는 하늘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그 알을 가져다가 깨뜨렸습니다. 그 안에서 사내 아이가 하나 나왔습니다.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빛이 났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 아이를 정성껏 키웠습니다. 아이는 열흘 만에 쑥쑥 자랐습니다. 사람들은 그 아이를 임금으로 삼았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혁거세입니다. 혁거세는 신라를 세웠습니다. 어떻습니까? 가야 이야기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기도 아래서 아이가 태어나고 그 아이가 빨리 자라고 사람들이 그를 임금으로 삼습니다. 왜 이렇게 비슷한 이야기가 여러 곳에 있을까요?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그 시절 사람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우리를 이끌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하늘이 보낸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널리 퍼져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각자의 나라마다 자기들만의 하늘에서 온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가야에서는 알이 6개였고 신라에서는 알이 하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가야는 6마을이 모인 곳이었고 신라는 6마을이 하나의 임금을 받들기로 한 곳이었기 때문 아닐까요? 물론 이것도 추측일 뿐입니다.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 시절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짐작해 볼 수 있을 뿐입니다. 신라에도 바다 건너에서 온 여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혁거세가 자라서 임금이 되었을 때 어느 날 우물가에서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 아이는 달개 입모양을 한 우물가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사람들이 아령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아령도 혁거세처럼 빨리 자랐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나중에 부부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건 가야와 달리 신라는 바다 건너에서 온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같은 땅에서 태어난 두 사람이 짝이 된 거지요. 왜 그랬을까요? 신라는 바다에서 좀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 같은 곳이었어요. 반면 가야는 바다와 가까웠습니다. 배를 타고 오가는 일이 많았을 겁니다. 그러니 가야 사람들은 바다 건너에서 온 사람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을 거예요. 바다 건너에서도 사람이 올 수 있다. 그들도 우리처럼 사람이다. 하지만 신라 사람들은 바다를 덜 보았으니 바다 건너 이야기보다는 자기 땅 안의 이야기를 더 많이 했겠지요. 이렇게 보면 이야기라는 게 그냥 허공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환경, 그들이 매일 보는 풍경, 그런 것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깁니다. 그 시절에는 신라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가야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북쪽에는 고구려라는 나라가 있었고 서쪽에는 백제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들도 각자 자기들만의 시작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구려의 시작 이야기를 잠깐 보면 거기도 알이 나옵니다. 강물에 떠내려온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알처럼 생긴 곳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주몽입니다. 주몽은 자라서 고구려를 세웠습니다. 백제의 시작 이야기는 좀 다릅니다. 고구려에서 남쪽으로 내려온 사람들이 백제를 세웠다고 전해집니다. 이렇게 보면 4개의 큰 나라가 있었던 거지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각자 자기들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각자의 땅에서 나라를 키워갔습니다. 그런데 이 4나라가 모두 같은 무게로 오늘날까지 전해진 건 아닙니다. 어떤 나라는 이야기가 많이 남았고 어떤 나라는 이야기가 조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가야 이야기를 더 해볼까요? 수로왕과 허황옥 사이에서 여러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들이 자라서 가야를 이어갔습니다. 가야는 점점 커졌습니다. 철을 만드는 기술이 뛰어났다고 합니다. 좋은 철로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들었고 그걸 다른 나라에 팔았습니다. 바다를 통해서 물건을 실어 날랐습니다. 먼 나라와도 거래를 했습니다. 가야는 부자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6개의 알에서 태어난 6명의 아이들이 6곳을 다스린다고 했지요. 그들은 서로 형제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따로 놀기 시작했습니다. 수로가 다스리는 곳이 가장 컸지만 나머지 5곳도 각자의 힘을 키워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야는 하나의 나라처럼 보이지만
실은 여러 나라가 느슨하게 모여 있는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신라는 달랐습니다. 신라는 처음부터 하나의 임금을 중심으로 뭉쳤습니다. 물론 신라도 처음에는 6마을이 따로 있었지만 일찍부터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신라는 안에서 단단하게 뭉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새 나라는 점점 커졌습니다. 고구려는 북쪽에서 힘을 키웠고 백제는 서쪽에서, 신라는 동쪽에서 힘을 키웠습니다. 가야는 그 사이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큰 나라들 사이에 끼어 있으니 이쪽도 눈치 보고 저쪽도 눈치 봐야 했습니다. 어떤 때는 신라와 손을 잡고 어떤 때는 백제와 손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웠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가야는 점점 약해졌습니다. 안에서는 6나라가 서로 따로 놀고 밖에서는 큰 나라들이 압박해오고 결국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신라가 점점 커지면서 가야의 땅을 하나둘씩 차지해갔습니다. 수로왕의 후손들이 다스리던 곳도 결국 신라에 흡수되었습니다. 그렇게 가야는 사라졌습니다. 나라로서의 가야는 끝이 났지만 사람들은 남았습니다. 가야 땅에 살던 사람들은 그대로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다만 이제는 신라 사람이 되었을 뿐입니다. 가야의 마지막 임금도 신라로 갔습니다. 그리고 신라의 신하가 되었습니다. 신라 임금은 가야의 마지막 임금을 잘 대접했다고 합니다. 그대는 훌륭한 나라를 다스렸소. 그 공을 잊지 않겠소. 그래서 가야의 후손들은 신라에서도 높은 자리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라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사라지면 이야기도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신라는 그렇게 커졌습니다. 가야의 땅을 차지하고 백제를 무너뜨리고 나중에는 고구려까지도 무너뜨렸습니다. 물론 신라 혼자 한 건 아니었습니다. 바다 건너의 큰 나라가 도와주었지요. 어쨌든 신라는 이 땅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신라가 이 땅을 다스렸습니다. 이야기도 신라 중심으로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신라의 임금들 이야기, 신라의 신하들 이야기, 신라의 전쟁 이야기. 그런 것들이 주로 기록되었습니다. 물론 가야 이야기도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신라 이야기만큼 많지는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라가 사라지면 그 나라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전할 사람이 줄어듭니다. 가야가 사라진 뒤 가야 사람들은 신라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신라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듣고 신라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가야의 이야기는 조금씩 천천히 잊혀져 갔습니다.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희미해진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신라도 끝이 났습니다. 신라가 무너지고 새로운 나라가 생겼습니다. 고려라는 나라였습니다. 고려시대에 한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 스님은 이 땅의 옛 이야기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적어두지 않으면 나중에 다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이야기를 모았습니다. 마을 어른들이 들려주는 이야기, 절에 전해지는 이야기, 오래된 기록에 남아있는 이야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모아서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책이 바로 삼국유사입니다. 그 스님의 이름은 이련이라고 합니다. 이련은 이미 할아버지뻘 나이였지만 부지런히 이야기를 모았습니다. 단군 이야기도 적었고, 고구려 이야기도 적었고, 백제 이야기도 적었고, 신라 이야기도 적었습니다. 그리고 가야 이야기도 적었습니다. 수로왕과 6개의 알 이야기, 허황옥이 바다 건너에서 온 이야기. 그런 것들을 빠뜨리지 않고 적어두었습니다. 만약 이련이 그 이야기들을 적어두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지금 우리는 그 이야기들을 모르고 있을 겁니다. 가야라는 나라가 있었다는 것, 수로왕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 허황옥이 바다를 건너왔다는 것. 그런 이야기들이 모두 사라졌을 겁니다. 이련 덕분에 우리는 지금도 그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이련이 적은 이야기는 그 시절에 남아있던 이야기들입니다. 이미 사라진 이야기는 적을 수가 없었겠지요.
그러니 삼국유사에 실린 이야기들은 살아남은 이야기들입니다. 그 뒤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사라졌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가야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가야는 정말 작은 나라였을까요? 아니면 그저 기록이 적게 남았을 뿐일까요? 가야는 철을 잘 만들었습니다. 그 철로 만든 무기와 도구를 다른 나라에 팔았습니다. 바다를 통해 멀리까지 물건을 실어 날랐습니다. 이건 작은 나라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기술이 있어야 하고 사람이 있어야 하고 배가 있어야 합니다. 가야에는 그 모든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가야는 오래 버티지 못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 가장 큰 이유는 하나로 뭉치지 못했기 때문일 겁니다. 처음에 6개의 알에서 태어난 형제들이 각자의 땅을 다스렸다고 했지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점점 따로 놀기 시작했습니다. 수로왕의 나라가 가장 컸지만 다른 나라들을 완전히 통합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 밖에 큰 나라들과 싸울 때 함께 힘을 모으기 어려웠습니다. 반면 신라는 하나로 뭉쳤습니다. 그래서 오래 버틸 수 있었고 결국 이 땅의 주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야가 약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야는 오랫동안 버텼습니다. 수로왕이 나라를 세운 것부터 계산하면 거의 500년을 버텼습니다. 이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 500년 동안 가야 사람들은 자기들의 삶을 살았습니다. 농사를 짓고 물건을 만들고 아이를 낳고 이야기를 나누며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가야는 세상의 전부였을 겁니다. 우리는 가야 사람이다. 우리 임금은 하늘에서 내려온 알에서 태어났다. 그렇게 믿으며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나라가 사라졌습니다. 이제 신라 사람이 되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슬펐을까요? 화났을까요? 아니면 그냥 받아들였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들도 살아야 했으니 새로운 현실에 적응했겠지요. 신라에는 화랑이라는 젊은이 집단이 있었습니다. 신라의 젊은이들이 모여서 함께 공부하고 함께 싸우고 함께 나라를 지키는 집단이었지요. 가야가 신라에 흡수된 뒤 가야 출신의 젊은이들도 화랑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신라를 위해 싸웠습니다. 원래는 가야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신라 사람이 된 겁니다. 그 중에 유명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가야 출신인데 신라에서 큰 공을 세운 장군도 있었고 높은 벼슬을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가야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가야의 사람들은 남았고 그들의 피는 이어졌습니다. 다만 나라의 이름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래도 뭔가 아쉬운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만약 가야가 신라처럼 오래 버텼다면, 만약 가야의 이야기가 신라만큼 많이 기록되었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가야 이야기를 듣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가야 이야기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수로왕과 허황옥 이야기는 지금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무덤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들의 후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허황옥이 가지고 왔다는 그 돌도 어딘가에 남아 있다고 합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살아남습니다. 비록 나라는 사라졌지만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일련이 그 이야기를 책에 적어두었기에 우리도 지금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여러 나라의 시작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단군이 하늘에서 내려온 이야기, 6개의 알에서 6 임금이 태어난 이야기, 허황옥이 바다를 건너온 이야기, 혁거세가 알에서 태어난 이야기. 이 모든 이야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임금이 하늘에서 왔거나 특별한 방법으로 태어났다는 것, 그리고 그 임금이 나라를 세워 사람들을 잘 다스렸다는 것. 이건 그 시절 사람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를 이끄는 사람은 특별하다. 하늘이 내려준 사람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에 사람들은 자기 임금을 따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모두 시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관한 이야기지요. 그런데 시작이 전부는 아닙니다. 시작이 화려하다고 해서 끝까지 화려한 건 아니니까요. 단군의 나라는 1000년 넘게 갔다지만 결국 사라졌습니다. 가야도 500년을 버텼지만 결국 신라에 흡수되었습니다. 신라는 가장 오래 버텼지만 신라도 결국 무너졌습니다. 모든 나라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다만 어떤 나라는 끝난 뒤에도 이야기가 많이 남고 어떤 나라는 이야기가 적게 남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이야기는 많이 남고 어떤 이야기는 적게 남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첫째, 기록을 많이 남긴 나라는 이야기도 많이 남습니다. 신라는 기록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래서 신라 이야기가 많이 전해집니다. 가야는 기록을 덜 남겼거나 아니면 남긴 기록이 사라졌을 겁니다. 둘째, 오래 버틴 나라는 이야기도 많이 남습니다. 오래 버티면 그만큼 사건도 많고 사람도 많고 기록도 많아집니다. 셋째, 이긴 나라의 이야기가 더 많이 남습니다. 신라는 이 땅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니 신라의 관점에서 역사가 기록되었습니다. 가야는 신라에 흡수되었으니 가야의 이야기는 신라의 이야기에 밀려났을 겁니다. 넷째,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이련 같은 사람이 이야기를 모아서 적어두지 않았다면 많은 이야기가 사라졌을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금 듣는 이야기들은 참 귀한 겁니다. 얼마나 많은 우연이 겹쳐야 1000년 넘은 이야기가 우리에게까지 전해질 수 있을까요? 누군가 그 이야기를 기록해야 하고 그 기록이 불에 타거나 물에 젖지 않아야 하고 누군가 그 기록을 계속 베껴 써야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남아야 합니다. 중간에 한 번만 끊어져도 그 이야기는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는 이야기들은 기적처럼 살아남은 이야기들입니다. 그 뒤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사라졌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가야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까요? 가야에는 유명한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가야금이라는 악기입니다. 12줄을 가진 악기인데 아름다운 소리를 냅니다. 이 가야금을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가야의 한 임금이 음악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하에게 명령했습니다. 새로운 악기를 만들어라. 신하가 열심히 연구해서 가야금을 만들었습니다. 임금이 그 소리를 듣고 매우 기뻐했다고 합니다. 가야금은 가야에서 신라로 전해졌고 신라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가야금을 연주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가야금은 연주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가야는 나라로서는 사라졌지만 가야의 문화는 남은 겁니다. 가야금이라는 이름 자체가 가야를 기억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가야금을 연주할 때마다 가야를 떠올리게 됩니다. 허황옥 이야기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허황옥이 정말 인도에서 왔을까요? 아니면 좀 더 가까운 곳에서 왔을까요? 정확한 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시절에 바다를 건너는 교류가 있었다는 겁니다. 가야는 바다와 가까웠고 배를 만들 수 있었고 멀리까지 항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다른 땅에서 사람이 오는 것도 가능했을 겁니다. 허황옥이 가지고 왔다는 물건들 중에는 이상한 게 있습니다. 비단 옷, 금과 은 장식, 그리고 이상한 돌. 이런 것들은 이 땅에서 나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러니 분명 다른 곳에서 가지고 온 게 맞습니다. 문제는 그게 정확히 어디냐는 건데, 그건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신라와 가야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참 복잡합니다. 처음에는 서로 이웃나라로 지냈습니다. 때로는 친하게 지내고, 때로는 싸우기도 했습니다. 가야의 어떤 나라는 신라와 손을 잡았고, 어떤 나라는 백제와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다가 신라가 점점 강해지면서 가야를 하나씩 흡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야의 6나라 중에서 가장 먼저 신라에 들어간 곳도 있고 끝까지 버티다가 들어간 곳도 있습니다. 수로왕의 나라는 끝까지 버텼습니다. 하지만 결국 항복해야 했습니다. 마지막 임금이 신라로 갈 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 조상님들이 세운 나라를 내 대에서 끝내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가야는 신라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야 땅에 살던 사람들은 그대로 그곳에 남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겁니다. 여전히 농사를 짓고, 여전히 철을 만들고, 여전히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갔습니다. 다만 임금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들은 이제 신라 임금을 섬겨야 했습니다. 세금도 신라에 내야 했고, 전쟁이 나면 신라를 위해 싸워야 했습니다. 그렇게 가야 사람들은 신라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세대가 지나면서 점점 더 신라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가야 사람이었지만 아버지는 신라 사람이고 손자는 완전한 신라 사람이 되는 식으로요. 하지만 완전히 잊혀지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집안은 원래 가야 왕족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집안들이 있었습니다. 수로왕의 후손이라고 주장하는 집안도 있었고 다른 가야 임금의 후손이라는 집안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조상의 이야기를 대대로 전했습니다. 그래서 가야 이야기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남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련이 삼국유사를 쓸 때도 이런 집안들에게서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우리 조상님이 수로왕이십니다. 수로왕은 알에서 태어나셨고 왕비는 바다 건너에서 오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련은 그걸 책에 적었을 겁니다. 시간이 더 흘러 신라도 무너졌습니다. 새로운 나라가 생겼습니다. 고려라는 나라였습니다. 고려는 신라를 이어받았지만 신라와는 다른 나라였습니다. 고려 사람들은 이 땅의 옛 이야기들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어떤 나라들이 있었을까? 그래서 옛 기록을 찾고 옛 이야기를 모았습니다. 이련이 삼국유사를 쓴 것도 그런 노력의 하나였습니다. 이련은 스님이었지만 역사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곳곳을 돌아다니며 이야기를 모았습니다. 절에 전해지는 이야기, 마을에 전해지는 이야기, 귀족 집안에 전해지는 이야기. 그런 것들을 빠짐없이 적었습니다. 이련이 삼국유사에 적은 이야기들을 보면 참 다양합니다. 왕의 이야기도 있고 평민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전쟁 이야기도 있고 사랑 이야기도 있습니다. 신기한 일 이야기도 있고 슬픈 일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중에는 불교 이야기도 많습니다. 이련이 스님이었으니 자연스럽게 불교와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모았겠지요. 하지만 불교 이야기만 있는 건 아닙니다.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 이야기도 있습니다. 단군 이야기가 그렇고 알에서 태어난 임금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불교와는 관계없는 옛날 이야기들입니다. 이련은 이런 이야기들도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이것도 우리의 역사다.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삼국유사라는 책 이름을 보면 삼국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새나라라는 뜻이지요. 보통 삼국이라고 하면 고구려, 백제, 신라를 말합니다. 그런데 삼국유사에는 가야 이야기도 들어 있습니다. 그럼 왜 삼국유사이고 사국유사가 아닐까요? 그건 아마도 그 시절 사람들이 가야를 독립된 하나의 큰 나라로 보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가야는 여러 작은 나라들이 모인 연합 같은 거였으니까요. 그래서 삼국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이련은 가야 이야기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책에 넣은 겁니다. 비록 삼국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가야도 이 땅의 역사다. 이런 마음이었겠지요. 만약 이련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적은 이야기만 알고 있을 겁니다. 삼국유사에만 나오는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다른 책에는 없고 오직 삼국유사에만 기록된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은 이련이 기록하지 않았다면 완전히 사라졌을 겁니다. 이련은 늙은 나이에도 부지런히 이야기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책으로 남겼습니다. 우리는 그 덕분에 지금도 1000년 전, 2000년 전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나라가 태어나던 시절의 이야기.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알에서 태어난 아이, 바다를 건너온 여인. 이 모든 이야기는 사람들의 바람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끌어줄 훌륭한 사람이 나타나기를, 우리가 잘 살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좋은 나라를 만들기를, 그런 바람들이 이야기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은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이다. 우리는 한 나라 사람이다. 하지만 모든 나라가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는 법입니다. 가야가 그랬고, 신라가 그랬고, 고려도 나중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나라는 사라지지만 사람들은 남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도 남습니다. 비록 희미해지고 잊혀질지라도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누군가 기억하고, 누군가 전하고, 누군가 기록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지는 겁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북쪽에도, 남쪽에도, 동쪽에도, 서쪽에도. 그들은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이야기가 다 남은 건 아닙니다. 어떤 이야기는 크게 남았고, 어떤 이야기는 작게 남았습니다. 어떤 이야기는 선명하게 남았고, 어떤 이야기는 희미하게 남았습니다. 그게 역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아는 역사는 실제로 있었던 일의 전부가 아닙니다. 다만 기록되고 전해진 것들 뿐입니다. 그 뒤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았는지,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듣는 이야기들은 더욱 소중합니다. 살아남은 이야기들이니까요. 기적처럼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이야기들이니까요. 우리는 이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궁금해했을 겁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을까? 우리를 이끄는 사람은 누구일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래서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1000년을 넘어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라가 태어나던 시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단군의 이야기, 수로왕의 이야기, 허황옥의 이야기, 혁거세의 이야기. 모두 신비롭고 아름다운 이야기들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그 시절에는 어느 나라가 크게 될지, 어느 나라가 오래 갈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가야도 있었고, 신라도 있었고, 백제도 있었고, 고구려도 있었습니다. 모두 자기들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자기들만의 나라를 키워갔습니다. 그때는 누가 살아남을지, 누가 사라질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만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나라는 커지고 어떤 나라는 작아졌습니다. 어떤 나라는 오래 버티고 어떤 나라는 일찍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큰 나라의 이야기는 많이 남고 작은 나라의 이야기는 적게 남았습니다. 이렇게 함께 시작했는데 왜 어떤 이야기는 크게 남고 어떤 이야기는 조용해졌을까요? 그건 아마도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이 있고 없음의 차이였을 겁니다. 나라가 크면 이야기를 기록할 사람도 많고 전할 사람도 많습니다. 나라가 사라지면 이야기도 점점 희미해집니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누군가 기억하고 누군가 전하고 누군가 적어둡니다. 그렇게 해서 1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그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렇게 시작된 나라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어떻게 커져갔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